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월 10일 오히려 이때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아마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비트코인 투자안을 투자할 거냐 말 거냐 12월 10일에 주총에서 정합니다. 살 수도 있고요. 안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고 나서 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14년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날을 왜 기억하냐? 제가 이날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발표했냐?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 우리 엑스박스,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게임기 있거든요. 아니면 윈도우즈 스토어에서 앱을 살 때 뭐 쓸 수 있다? 비트코인을 쓸 수 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진 않지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부사장이 비트코인을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이때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흥행에도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 스토어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합니다. 자, 이유는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비트코인 안 쓰던데 지원을 할 이유가 있겠어? 라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애매하죠. 2018년 1월로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중단했잖아요. 또 한 번 중단을 선언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유가 뭐다? 거래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가격 변동성 너무 심하던데 이거 일시적이야 라고 관측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2018년 1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2017년 비트코인의 광풍, 특히 알트코인 거의 정점이 있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내리막길을 걸을 거라는 걸 알고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 이제 비트 안 받아 선언을 했었습니다. 2018년 8월 이때는 이제 하락장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죠. 이 하락장에 ICE는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대형 거래소 그룹이 있습니다. 아이스와 스타벅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뭐 만든다고요? 코인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뭉쳤다. 이게 바로 벡트라고 하는 코인 거래소의 시초입니다. 2018년 8월부터 벡트를 만들었네요. 2020년 3월 17일 이때 코로나 아찔했던 추락이 있었죠. 전 세계 모든 자산이 이때 다 던졌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 뭘 발표합니까? 벡트가요. 투자를 유치했답니다. 무려 얼마를요? 3,225억. 이거 누구한테 투자 유치한 겁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나중에 이제 BCG라고 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 판테라 캐피탈, 쟁쟁한 회사로부터 투자를 무려 3,200억 유치를 합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봐도요, 금융 세력들은 개미들을 터는데 굉장한 치밀한 전략이 있어요. 이걸 제가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벡트는 뉴욕 증권거래소 모회사인 인터컨티넨탈 거래소 아이스라고 말씀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이 만든 코인 거래소죠. 아이스가 투자를 했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투자한 게 아니고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중기청이었습니까? 코인 거래소를 샀는데 펀드에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간접적으로 돌려서 했다가 감사해서 지적받은 사항 그런 거랑 비슷하라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BCG 그룹, 판테라 캐피탈, 쟁쟁한 코인 회사입니다. 이날 벡트의 사장은 스타벅스 앱에 벡트 캐시 결제 옵션이 추가됐다. 자, 이건요. 사실 그때 스타벅스에서 이제 비트코인 결제가 된다고 이런 기사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스타벅스 앱에 가가지고 그 매장 가서 비트코인 이거 결제하고 싶은데요. 받아줍니까? 지금 안 받아줍니다. 불발이 되고 말았었죠. 21년 3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결제 중단했잖아요. 근데 다시 결제를 도입을 고려 중에 있다. 설문조사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잠정 14년도 중단했다가 또 재개했다가 또 중단, 그러니까 다시 또 고려를 하겠다, 도입하겠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꼭 뭐 트위터 X에서 도지코인 결제한다, 안 한다 했다가 했다고 이제 고려 중이라고 했다, 뭐 개발 중이라고 했다가 아직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뭐 그런 느낌 아닙니까? 올해 3월 달 이제 그 벡트죠. 코인 거래소 상폐 위기에 처합니다. 이런 기사들이 올해와 작년 내내 떴습니다. 상폐 위기, 전략적 매각 또는 해체를 검토해라. 벡트 없애라. 이거 해봤자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벡트에서는 23년도 SEC의 서술에 그 못 이겨서 다수의 코인들을 실제로 상폐를 했습니다. 코인도 상폐하고 본인도 기업 그 주식을 상폐 위기에 처했다. 올해 4월 달만 해도 이런 기사가 많이 떴어요. 뉴욕 증권거래소 상폐 위기 벡트 주식 병합을 실시한다. 주가가 1달러를 못 넘으면 상폐될 수 있어 라고 CEO도 교체했었습니다. 근데 이날 벡트의 주식은 1달러가 안 됐죠. 0.4달러에 마감이 됐다. 이러면 이제 일반인들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이거 상폐되겠네. 끝났네. 코인 거래소 뭐 마이크로소프트 별거 없네. 진짜 그럴까요? 일단 아이스라고 하는 모 회사가 만든 자회사를 스스로 상폐한다라는 것도 좀 말이 잘 안 되고요. 지금 벡트 상폐됐을까요? 결론적으로 상폐 안 됐고요. 주가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10달러 정도 합니다. 9.82, 9.9 왔다 갔다 하네요. 1달러 미만이면 상폐한다고 했는데 1달러는 뭐 지금 한 10달러에서 놀고 있네요. 상폐 안 했습니다. 퍼드 아닙니까? 자, 벡트의 탑 10 주식 누가 제일 많이 들고 있냐? 대주주를 찾아봤더니 뱅가드가 2위입니다. 지오드 캐피털, 미래에셋, 우리나라 미래에셋도 벡트에 투자했어요. 자, 블랙락,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뭐 제인 스트리트, 월가의 쟁쟁한 회사들이 어디 투자했다? 벡트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네요. 이게요, 사실 뱅가드, 지오드, 블랙락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빅5 대주주와 일치합니다. 마소 대주주가 벡트의 대주주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소에서 비트를 결제할 것이다. 중단했다. 다시 허용하겠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들의 이게 전략이에요.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희망 고문시키는 겁니다. 리플이 소송 처음에 SEC와 돌입했을 때 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소송 끝났다. 합의가 임박했다. 뭐 합의금은 실제 뭐 얼마가 될 것이다. 누가 승소할 것, 심지어 리플이 승소할 것이다. 이게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거 혹시 잘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엔 진짜 승인될 것이다. 10년 동안 거절당했습니다. X 트위터에서 도지코인 결제를 한다 만다. 지금도 도지 결제 안 되는데요. 이게 뭐다? 희망 고문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뭐야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결제한다고? 안 한다고? 뭐야 나 이거 이제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쟁쟁한 기업들이 코인 거래소 벡트를 만들었다? 근데 상폐될 것 같은데? 상폐되겠네. 지속 반복적으로 언론에서 계속 노출을 시키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인 생각, 역시 내가 비트코인, 뭐 코인, 뭐 그딴 거 투자 안 하길 잘했네. 그거 위험한 거지. 큰일 나지. 그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그들이 노린 겁니다. 10월 26일 기사죠. 비트코인 좀 사지.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는 싫은데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들의 말을 철저히 무시해라. 무엇을 중시해라? 행동만 주목하세요. 자, 마소는 연말을 앞두고 12월 10일 주주총회 엽니다. 이때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다각화하고 주주 가치를 높여보자. 하지만 이사회는 주주들에게 반대표를 촉구하고 있죠.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 그런 것 좀 사지 마세요. 라고 당부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주주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뱅가드. 2위가 누굽니까? 블랙락. 3위가 누굽니까?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이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마소의 탑5 투자자 1위 누구다? 뱅가드입니다. 9%죠. 2위 블랙락 7.4%.
1, 2위만 합쳐도 뭐 16%가 넘죠. 3위 스테이트 스트리트 미국 은행입니다. 거의 4%죠. 4위가 누굽니까? 피델리티. 5위는 지오드 캐피털. 지오드 캐피털은 피델리티랑 그냥 똑같은 회사입니다. 피델리티에서 분사한 회사가 지오드 캐피탈 자산운용사입니다. 이거 잘 5개의 회사들 기억하십시오. 제가 계속 비교를 할 겁니다. 자,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어떤 회사냐?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형 은행입니다. 1972년이 아니고요. 1792년부터 있었던 굉장히 오래된 은행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다. 생존 DNA가 있겠죠. 여기서 코인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실은 코인을 수탁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은행은 BNY 멜론 은행입니다. 여기랑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는 그리고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그 자산 운용의 기준 1위가 블랙락이죠. 2위 뱅가드, 뭐 피델리티, 그 다음 4위, 5위 탑 5 안에 들어요. 어디가?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그렇게 큰 은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과 협업을 해서요. 크립토 ETF를 3개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대형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 투자를 안 한 회사 찾기가 더 쉽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의 뿌리를 쫙 펼쳐놓은 것이 어디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지오드 캐피털, 아까 마소의 그 5위였죠. 대주주 5위입니다. 여기는 2001년도에 피델리티에서 분사해서 나온 회사예요. 그냥 자산 운용사, 그냥 같은 회사라 뭐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JP 모건, 이건 상식입니다. 미국은요. 은행 업무와 투자하는 은행의 업무를 좀 나눠놨어요. JP 모건이 일반 은행 업무를 한다면 JP 모건에서 분사해서 나온 투자은행이 뭐다? 모건 스탠리입니다. 예, 뿌리가 같습니다. 둘 다 모건이 들어가죠. 자, 피델리티에서 분사해서 나온 자산운용사가 지오드 캐피털. 한 통속이다. 블랙락과 피델리티. 지금 마소의 빅5 대주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블랙락 피델리티는 뭐 비트코인 이미 팔고 있죠. 뭐 제가 말씀을 더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블랙락 피델리티는 지금 뭐도 팔고 있다? 이더리움도 비트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거지. 올해의 ETF 탑 30위 안에 무려 4개가 탑 30 안에 들어갔어요. 이더리움 ETF 많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을 뿐이죠. 자, 뱅가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안 팔겠다. 부정적인 뉘앙스를 계속 풍겼죠. 조금 제가 파헤쳐 볼까요? 뱅가드는요. 비트코인 채굴 회사 마라톤 디지털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라이어 플랫폼에 투자를 얼마나 했다? 우리 돈 무려 8,600억 원을 투자해놨습니다. 마소의 대주주 1위가 누구라고요? 뱅가드. 비트코인 채굴 회사 8,600억 투자.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제가 비트코인 대형 채굴 회사 다 상장 회사들입니다. 자, 하이브 디지털의 탑 10 대주주 바네크 2위에 있네요. 3위 스테이트 스트리트, 미래에셋이 코인 관련 회사 투자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10위에 지오드가 있죠. 여기 보시면 스테이트 스트리트와 지오드 캐피털이 마이크로소프트 대주주와 일치합니다. 마소의 대주주가 비트코인 채굴 대주주이기도 하네요. 코어 사이언티픽, 굉장히 큰 비트코인 채굴 회사입니다. 1위가 누구? 블랙락. 2위가 누굽니까? 뱅가드. 저기 10위에 있는 랭크된 회사가 지오드 캐피털. 마소 대주주 3개가 코어 사이언티픽 비트코인 채굴 회사 대주주 3개와 정확히 일치하네요. 가난이라고 있습니다. 이 채굴 회사입니다. 여기도 큰 상장사고요. 탑 10. 자, 1위 바네크죠. 2위 스테이트 스트리트, 3위 뱅가드. 미래에셋 또 투자해놨습니다. 그 다음 6위가 지오드 캐피탈. 여기서는 3개 회사가 마소의 대주주와 일치합니다. 다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네요. 마라톤 디지털 잘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굉장히 큰 비트코인 채굴 회사입니다. 1위가 누구다? 블랙락. 2위 뱅가드. 3위 스테이트 스트리트. 5위 지오드 캐피털, 모건 스탠리, 찰스 슈왑. 쟁쟁한 월가의 회사들이 지금 다 어디에 투자했다? 마라톤 디지털 채굴 회사 투자했네요. 무려 4개나 마소의 대주주와
일치합니다. 그것도 1위, 2위, 3위, 5위가요. 라이엇 플랫폼이라고 비트코인 채굴 회사 있습니다. 또 1위가 어디입니까? 또 뱅가드, 2위는 또 블랙락, 3위 스테이트 스트리트, 5위 지오드 캐피털, 모건 스탠리, JP 모건까지 다 있네요. 여기서는 마소의 빅5 중에 빅4 일치하네요. 마소의 대주주가 채굴 회사 많이도 투자를 해놨습니다. 클린스파크라고 있어요. 여기도 비트코인 대형 채굴사입니다. 4위가 모건 스탠리, 그 다음 지오드 캐피탈, 블랙락, 또 뱅가드,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 4개가 마소의 빅5 대주주와 지금 뭐합니까? 정확히 일치하네요. 사이퍼 마이닝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비트코인 대형 채굴 회사이자 상장 기업입니다. 여기 1위는요. 빅퓨리는 사실 그 채굴 회사니까 이건 제외를 하겠습니다. 2위, 3위가 또 뱅가드, 4위가 또 블랙락. 인베스코도 아시죠? 그 다음 스테이트 스트리트, 지오드 캐피털. 사실상 5개가 이게 이제 뱅가드를 하나로 치면 또 4개의 회사가 마소의 대주주와 채굴 회사 대주주가 또 일치합니다. 엄청나게 샀네요. 테라울프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형 채굴 회사 상장사입니다. 1위는 또 뱅가드, 2위 또 블랙락, 5위 지오드 캐피털, 스테이트 스트리트, 뭐 도이치뱅크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소의 대주주와 무려 4개가 그것도 다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죠. 일치합니다. 코인베이스 거래소 아시죠? 여기에 탑 10 대주주 한번 또 살펴보실까요? 1위는 또 뱅가드입니다. 3위 또 블랙락, 5위 또 스테이트 스트리트, 아크 인베스트, 지오드 캐피털. 아하, 비트코인 채굴 회사만 많이 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코인 거래소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놨네요. 마소의 대주주 4개가 일치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알고 계시죠? 미국의 상장 회사 중에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쟁여놓고 있는 회사. 탑 10 대주주 2위, 또 뱅가드, 3위 블랙락, 모건 스탠리, 스테이트 스트리트, 지오드 캐피털. 이제 뭐 거의 뭐 외울 정도죠. 마소의 빅5 대주주 4개가 서로 일치합니다. 보고 계시죠? 서클이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회사 있습니다. 2022년 4월달 이제 하락장으로 막 들어가는 그 초입에서 서클의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우리 돈 거의 5천에서 6천억을 투자합니다. 그럼 대주주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블랙락과 피델리티죠. 마소의 대주주 블랙락 피델리티와 2개가 일치하네요. 참고로 서클과 리플은 아직 IPO를 안 했습니다. 상장이 아직 안 됐습니다. 나중에 상장할 겁니다. 상장을 하는 그 날을 잡아서 우리가 그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코인 분위기가 어마어마하게 하늘로 그냥 솟구쳐 로켓처럼 올라갈 때를 날을 잡지 않을까. 그때 날짜가 나오면 저희는 조금 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이 기사로 보면요. 비트코인 좀 사지. 마이크로소프트 싫은데요.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까? 제가 볼 때는 좀 많은 큰 갭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12월 10일에 무조건 지금 비트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살 수도 있고요. 또 페이크 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다? 비트코인과 우량 알트코인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올라간 플랫폼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0 RWA, DeFi, 뭐 나중에 NFT, 메타버스 이런 우량 알트 비트코인의 미래는 뭐다? 저는 확정적으로 보이거든요. 이 정도 인프라 장악했다. 제가 그래서 월가의 코인 인프라 장악이 끝났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싫은데요. 뭘 싫긴 싫습니까? 이미 다 투자 다 해놓고. 말을 철저히 무시하십시오. 뭘 봐라? 행동을 보셔야 됩니다. 마소의 빅5 대주주가 비트코인 거의 싹쓸이 했잖아요. 이 정도면 싹쓸이 한 겁니다. 마소의 빅5가 또 뭐도 샀습니까? 대주주들이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소프트, 서클, 벡트 이런데 주식을 왕창 사놨습니다. 투자를 해놨죠. JP 모건, 뭐 사실 모건 스탠리도 뭐 비슷한 회사니까요.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도 투자를 했고요. 뭐 비트코인은 사기라면서요. 뭐 임직원 투자하는 사람 잘라버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엄청 투자해놨던데요. 채굴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컨센시스는 이더리움 관련 회사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JP모건 저번에 산 거 밝혀졌지 않습니까? 좀 말이랑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비트코인은 사기다. 사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해놓고 행동은 제가 볼 때 게임이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지체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지금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뭐 관련된 법이요. 뜯어서 고쳐서라 뭐 지금 국회의원을 싹 다 바꿔버렸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끝난 게임이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드린 거 이거예요. 12월 10일에 둘 중 하나잖아요. 비트 사기로 하든지 안 사기로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라면 비트 사기로 한다면 불기둥 솟겠죠. 이때 안 그래도 12월 뭐 산타랠리는 연말 분위기 좋거든요. 통계적으로도 미 주식은요. 대선 끝나고 많이 올랐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도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금리도 더 낮출 거거든요. 계속 점진 인하할 겁니다. 불기둥 솟으면요. 이때 또 이성을 잃고 없었던 그 엄청난 용기가 그때는 갑자기 불끈불끈 솟습니다. 있던 돈 어떤 돈 그때 다 갖다 부어 바치시면 될까요? 안 됩니다. 혹시 비트코인 사기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결정한다? 그냥 관망하셔야 됩니다. 이미 늦은 겁니다. 자, 월가의 세력들. 일론 머스크가 없었으면 트럼프가 과연 당선이 됐을까요? 또 코인에서 그렇게 수천억을 해서 로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하는 월가 로비 세력이 없었으면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까요? 제가 볼 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이 대놓고 비트코인, 크립토를 밀 것 같습니다. 타이밍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때가 12월이냐 내년이냐 뭐 어느 시점에 피크냐. 제가 이거 뒤에서 다시 피크 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12월 달에 불기둥이 만약 솟는다면 내년 1분기 1월, 2월, 3월 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만약에 불기둥이 솟아버린다면. 비트코인 매수 안 할 수 있죠. 반대를 하면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페이크거든요. 어찌됐건 시장은 이거 뭐야 비트코인 안 샀네? 조정 올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막 올랐는데 12월 10일 쉬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급등을 오히려 저는 조심하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내년에 뭐 2억도 간다, 3억도 간다, 4억도 간다 얘기는 많아요. 스트레이트하게 갈까요? 일직선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단기에 슈퍼 급등이 나오면요. 뭐 지금 올해 한 6개월, 7개월만큼 쉴 것 같지는 않고요. 내년 얘기입니다. 2달, 3달은 쉬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어떤 분석에서요. 암호화폐 내년 1분기 조정 후 랠리를 다시 계속할 것이다. 저의 의견과 조금은 일치하는데요. 정확히 뭐 내년 1분기, 2분기 의미 없어요. 이거 못 맞춥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얘기하냐. 향후 9개월에서 12개월간 코인 시장의 큰 성장이 기대된다. 저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유동성, 글로벌 돈 찍는 금리 인하 돈 찍기 이 지금 전략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 의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내년 하반기까지는 쉽게 말하면 물 들어오는 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에서 12개월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과거 사이클이 보여주듯이 모든 일엔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상승이 있으면요. 하락이 있고요. 산이 높으면요. 계곡이 깊어요.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떤 이유로 하락장이 시작될지 그거는 아직은 모르죠. 큰 이슈가 없으면 내년 1분기 조금 쉬었다가 다시 랠리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뭐 연말까지 10만 달러, 1억 4천은 충분하다. 1억 4천 가면 좋죠. 근데 그때 단기 급등 일어나면요. 우리나라 비트코인 1억 됐을 때 한 7개월 쉬어간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잠깐의 조정과 하락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모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타이밍으로 봤을 때 크게 3개로 나눠지거든요. 코인 투자자 1번. 쉽게 말하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긴 조정 구간에 그냥 지속적으로 샀다. 이분들은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더 이상 안 사도 나는 원이 없다. 이분들 1번이요. 1번입니다. 2번은 뭐냐? 조금 늦게, 지금이죠. 지금 좀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볼 때 특히 알트코인은 많이 늦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대신 선별을 잘 하셔야겠죠. 조금 늦게 합류. 그러니까 사도요. 출렁출렁해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2번의
위치를 해 있다. 지금 안 사고 나중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3번이죠. 고가에 매수할 겁니다. 제가 비트코인 최고가 찍을 때 일반인들이 투자자들 안 올 거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비트 최고가에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억이다, 2억이다, 뭐 이런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알트가 뭐 예를 들어 도지가 뭐 예를 들면 뭐 2배, 3배, 4배 지금부터 서서히 관심은 되겠죠.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2번을 안 하면 3번이 1번을 안 하면 2번으로 가고요. 2번을 안 하면 3번으로 가는 겁니다. 3번은 안 되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3번은 절대 차라리 안 사면 안 사는 겁니다. 그만큼 3번은 위험하다. 내년 하반기까지 유동성 랠리가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9월이야, 뭐 12월이야, 6월 달이야 모르잖아요. 내 감보다 객관적 지표를 통해서 상황을 판단해 보자. 제일 쉬운 게 이거예요. 1번 코인베이스 앱 랭크 보시라고 트위터 가셔서 이거 치시면 나옵니다. 팔로우 하십시오. 지금 앱 순위 한 달 전만 해도 300이 400이 했거든요. 지금 8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탑 10, 탑 5, 탑 3 심지어 21년도 4월 달에 1위를 기록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팔면 됩니다. 2번 비트코인 파이 사이클 톱. 이거 이제 두 선의 거리가 서로 맞닿으면 이제 그 고점이 가깝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리플이나 서클의 IPO 상장하는 날. 리플 서클은요 내부 인사이더예요. 이 친구들은 그 판을 설계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잘 알겠죠. 21년 4월 달에 참고로 코인베이스가 IPO 해서요. 그날 코인베이스 그 브라이언 암스트롱인가요? 17조인가 18조를 벌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파는 것도 고려해 보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가까이 떨어져 줘야 된다. 뭐 43이냐 5냐 뭐 35냐 모릅니다. 그 전후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져 줘야 알트가 많이 올라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는 김프도 보셔야 돼요. 뭐 예전에 뭐 50%를 기대하시면 안 되죠. 2017년도 그때는 이제 어렵고요. 10%에서 20%는 최소 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때 팔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더 강력할 수도 있는 인간 지표들. 갑자기 이제 그 모르던 뭐 좀 덤덤하던 지인이 혹시 뭐 사면 되겠니? 이거 물어보면 거의 이제 그 고점 근처라 보시면 되겠죠. 단기 과열을 주의하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향후 그러니까 충분히 사셨으면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과열이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표들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판단해서 시장을 최종적으로 빠져나갈 타이밍을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